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화요일 특징주를 잡아라의 김효미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양장시장 등락이 엇갈렸습니다.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랜만에 나타난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에도 불구하고 지수 변동이 거의 없었죠. 0.08% 오른 2071선 강보합권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0.67%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661선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전문가들은 현재 시간으로 18일 미국 FOMC 회의를 앞두고 이 경계 심리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뉴욕 증시 역시 급락한 채 장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 주요 3대 지수 모두 FOMC 회의를 앞두고 극도로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다우 지수는 전일 대비 1.11% 급락했고요. S&P 500 지수는 2.08%, 나스닥 지수는 2.27%의 급락세로 장을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우리 시장은 또 어떨지, 어떤 종목들 주목해야 할지 특징주를 잡아라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시각 양장시장 지수 흐름부터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은 0.1% 빨간불로 현재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급락세, 미국 증시 급락세로 약세로 시작을 했었는데요. 지금 상승 전환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2073선에서 지수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가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0.43% 역시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2.87포인트 올랐고요. 664.77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오늘 모두 양장시장은 빨간불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주요 미국 3대 지수가 급락한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 시장도 약세가 이어지다가 현재는 두 양시장 시장 모두 반등에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다음은 수급별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매도세 있습니다. 개인이 954억 원, 외국인은 828억 원 물량들 팔아내고 있고요. 기관이 홀로 1733억 원 강한 매수세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기관 매수세 덕분에 그래도 코스피 시장에 강보합권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시장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은 개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입니다. 개인이 337억 원, 기관이 199억 원 물량들 팔아내고 있고요. 외국인이 홀로 528억 원 물량들 사들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선물시장으로 가겠습니다. 선물시장은 오늘 개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입니다. 개인이 3,480억 원으로 매도 우위를 좀 보이고 있고요. 이어서 기관이 2,735계약 물량들 팔아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국인이 홀로 6,224계약이라는 강한 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수급별 동향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양장시장 등락률 상위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가장 큰 상승폭을 시현한 종목은 태양금속입니다. 24.54%의 강세를 시현하고 있고요. 265원 올랐습니다. 3일 연속으로 지금 빨간불 거래되고 있는데요. 1,340원에 현재 주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웰바이오텍입니다. 17%라는 급등세 시현하고 있습니다. 역시 웰바이오텍도 이틀 연속으로 빨간불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745원 올랐습니다. 5,110원에 현재 주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모노틱입니다. 모토닉은 현재 10%대의 강세를 시현하고 있네요. 1,030원 올랐고요. 1,650원에 현재 주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피 시장의 낙폭 큰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가장 큰 약세를 시현하고 있는 종목은 동성제약입니다. 3일 연속으로 계속해서 파란불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16%대 낙폭 시현하고 있습니다. 3,200원 떨어진 16,000원에 현재 주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남선 알미늄입니다. 어제까지는 강세를 시현하다가 오늘 하락 전환했네요. 7%대 낙폭 시현하고 있고요. 235원 떨어졌습니다. 3,000원에 현재 주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상승폭이 가장 큰 종목 살펴볼 텐데요. 풍국주정입니다. 현재 25%대 강세 시현하고 있습니다. 이 수소차 관련주로서 요즘 계속해서 강세를 시현하고 있네요. 3일 연속으로 빨간불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주당 4,000원 올랐고요. 19,600원에 현재 주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유니크입니다. 유니크는 19%에 가까운 강세 시현하고 있습니다. 990원 올랐고요. 6,330원에 현재 주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낙폭 큰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STC가 현재 10% 가까운 9.5%대의 약세 시현하고 있습니다. 주당 270원 떨어졌고요. 2,620원에 현재 주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양파일입니다. 오늘 동양파일을 마지막으로 보겠는데요. 9%대의 낙폭 시현하고 있습니다. 485원 떨어졌고요. 4,895원에 현재 주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수급별 동향과 등락률 상위 종목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아시아 증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인 17일이죠. 이 아시아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니케이 지수는 전장보다 0.62% 상승 마감을 했고요. 중국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상하이 종합 지수는 전일 종가보다 0.16% 강보합권에서 마무리를 했는데요. 이 중국 증시는 요즘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앞두고 전체적으로 혼조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만 각권 지수는 0.14% 오른 9,787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각 아시아 증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일본 니케이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는 파란불로 거래가 되고 있네요. 전일 대비 1% 하락했습니다. 213포인트 빠진 21,293엔의 현재 주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상해 종합지수도 살펴보겠습니다. 상해 종합지수는 오늘 0.16%라는 빨간불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4.23포인트 올랐고요. 2,597.97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만 각권지수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대만 각권지수는 현재 0.42% 하락세로 이어지고 있네요. 41.55포인트 빠졌고요. 9,746.64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아시아 증시까지 짚어봤습니다. 저는 이슈엔 종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엔 종목 시간입니다. 오늘 장 가장 이슈가 되는 종목 두 가지 종목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이슈엔 종목은 CJ제일제당입니다. 이 CJ제일제당이 미국 식품회사죠. 스완스 컴퍼니를 인수를 위해서 대규모 회사채를 발행한다라는 소식입니다. 27일 금융시장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은 내년 1월 중순경 6천억 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하기 위해 주요 증권사와 현재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회사채 실무를 담당할 대표 주관사로 NH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를 선정을 했는데요. 이 만기는 3년에서 최대 10년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회사채 발행은 예정된 수순으로 지난달 2조 원 규모의 시완스 인수를 위한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요. 이 당초 사모펀드 JKL 파트너스가 6천억 원 규모로 CJ제일제당의 시완스 인수를 도우려고 했지만 이 막판에 양측 간의 이견을 보이면서 무산이 됐습니다. CJ제일제당은 JKL 파트너스의 빈자리를 이 회사채 발행으로 메우기로 결정을 했지만 기관 투자자들의 반응은 다소 엇갈리는 모양새입니다. 우선 이 연간 상각전 영업이익이 3천억 원에 달한다는 이 시완스를 인수하는 용도인 만큼 재무적인 리스크는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보는 시각인데요. 하지만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만큼 신용등급 하향 가능성도 현재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신용평가는 지난달 CJ제일제당의 시완스 인수가 완료되면 대규모 자금 소요에 따른 재무구조 저하가 불가피하다고 분석을 했는데요. 이어 계속된 투자로 재무 여력이 약화된 점을 고려하면 이런 자금 지출은 부담스러운 수준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으로 CJ제일제당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각 주가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J제일제당입니다. 현재 전일 대비 1.16% 파란불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4,000원 떨어졌고요. 44만 1,000원에 현재 주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인 종목으로 두산중공업 살펴보겠습니다. 두산중공업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또 글로벌 발전 시장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조기 퇴직 적용 대상을 추진한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직원들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두산중공업은 올 들어 경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자산 매각과 인력 재배치 등 고강도 긴축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27일 재계에 따르면 두산중공업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조기 퇴직 적용 나이를 기존 만 56세 이상에서 만 50세 이상으로 확대를 한다고 전했습니다.
두산중공업 직원들은 만 56세 이상이 되면 조기 퇴직을 할 수 있고 혹은 임금 피크제를 적용받아서 60세까지 일하는 두 가지의 옵션 중 하나를 선택을 해야 합니다. 두산중공업 관계자는 직원들이 먼저 조기 퇴직 적용 확대를 건의했다고 알려졌는데요. 이 비용 절감을 위해서 직원을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의 요청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한편 두산중공업 직원들은 두산과 두산인프라코어 또 두산밥켓 등의 계열사로 전출시킬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내년 상반기에 과장급 이상 직원 약 2,400명을 대상으로 유급 순환휴직을 실시할 계획인데요. 앞서 지난 8월에는 두산밥캡 지분 3,681억 원 규모를 전량 처분하고 또 3월에는 두산엔진 지분 42%를 사모펀드에 822억 원을 받고 매각하기도 했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인 종목 두산중공업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각 주가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두산중공업입니다. 현재 전일 대비 1.74% 약세 시현하고 있습니다. 200원 떨어졌고요. 11,300원에 현재 주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이슈인 종목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오전장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오전장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특징주는 한세실업입니다. 이 DB금융투자연구원에 따르면 오늘 한세실업의 내년 상반기 실적 회복이 전망된다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먼저 이 시각 주가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세실업입니다. 현재 전일 대비 현재 지수 변동 없이 보합권에 머무르고 있네요. 17,35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금융업계 관계자는 4분기에도 OEM 실적 회복에 따른 이익 레버리지 효과가 예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라고 분석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전방 수요가 회복되고 있고 경쟁 벤더들 간의 구조 조정으로 내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연구원에 따르면 일본이나 유럽계 바이어 비중이 현재 7%에서 8%에서 내년 10%까지 증가할 전망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미중 무역 분쟁을 의식하는 일부 바이어들이 중국향 수주 물량 축소에 관심이 높기 때문에 제한적으로는 한국 OEM 기업들에게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연구원은 한세실업은 생산 효율을 높이기 위한 공장 라인 변경을 시도하고 있고 또 자동화 공장 적용을 통해서 소규모 오더 물량에 대해서도 능동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유럽 수출에 대해 관세 혜택을 받는 미얀마에서 생산 설비 투자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두 번째로 살펴볼 특징주는 강스템 바이오텍입니다. 강스템 바이오텍이 오늘 아토피 질환 줄기세포 치료제인 피오스템의 임상 본격화 기대감에 장 초반부터 좋은 흐름을 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치료제 핵심 기술을 개발해서 글로벌 임상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것이 주가에 좋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각 현재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스템 바이오텍입니다. 현재 전일 대비 0.52% 강보합권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100원 올랐고요. 19,250원에 현재 주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줄기세포 미분화 상태 유지 인자를 발현하는 제대열 유래 만능 줄기세포 분리 기술의 유럽 특허를 취득했다고 오늘 공시를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해당 기술을 통해 얻은 만능 줄기세포는 기존 줄기세포보다 이 인자를 다량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미분화 단계에서 오랫동안 활발한 세포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또 연골과 골 형성, 또 지방세포 등 여러 종류의 세포 분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심혈관계, 골격계 질환 등 다양한 줄기세포 치료제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회사 측은 설명을 했습니다. 또 회사 관계자는 유럽 특허 등록으로 핵심 원천 기술을 보호하고 있고 또 퓨어스템 AD주의 내년 유럽 임상 이상을 추진 기반을 확보하게 됐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세 번째로 살펴볼 특징주는 펩트론입니다. 펩트론이 대웅제약과의 기술 이전 거래 중단 소식에 오늘 장 초반부터 약세를 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가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펩트론입니다. 현재 전일 대비 0.44% 하락했습니다. 주당 100원 떨어졌고요. 22,750원에 현재 주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펩트론은 대웅제약과 약효 지속성 전립선암 치료제 기술 이전 계약과 원료 공급을 중단한다고 최근 공시를 통해서 발표를 했었죠. 이 회사 측은 관련 매출의 일시적인 감소가 예상되지만 약효 지속성 전립선암 치료제의 국내와 또 해외 사업권을 대웅제약으로부터 회수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해당 사업권의 국내와 해외 판권에 대해서 기술 수출이 가능해졌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이 펩트로는 전립선암 치료제의 국내 판권을 내년 상반기에 재매각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시장에서는 대웅제약과의 계약 무산에 보다 신경을 쓰는 분위기입니다. 네, 네 번째로 살펴볼 특징주는 글로벌 텍스프리입니다. 글로벌 텍스프리가 오늘 무상증자 결정 소식에 장 초반부터 좋은 흐름을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가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로벌 텍스프리입니다. 현재 전일 대비 0.42% 상승했습니다. 30원 올랐고요. 7,210원에 현재 주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글로벌 텍스프리는 이날 보통주 한 주당 한 주를 배정하는 100% 무상증자를 실시한다고 공시를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 무상증자의 신주 배정 기준일은 2019년 1월 10일까지고 신주 교부 예정일은 2019년 1월 25일입니다. 무상증자는 배정 기준일 현재 주주 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가 소유한 의결권에 있는 주식을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글로벌 텍스프리 대표는 주주 가치 제고와 주주 이익 극대화를 위해서 무상증자를 결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중국인 관광객 회복과 또 KTS 인수 효과 등으로 내년 매출액 700억 원으로 전망한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어 영업이익도 125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사후 면세점 시장 재성장과 더불어서 1위 사업자 지위는 더욱더 확고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살펴볼 특징주는 동성제약입니다. 이 동성제약이 리베이트 혐의로 이 FDA의 사법중앙조사단의 압수수색을 받은 여파로 오늘 장 초반 급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주가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성제약입니다. 현재 전일 대비 17.71%로 급락하고 있네요. 3,400원 빠졌고요. 15,800원에 현재 주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식약처 위의 사법중앙조사단은 동성제약이 의사와 약사를 대상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한 혐의를 잡고 전날 회사를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조사단은 동성제약이 의약품 납품 조건으로 의료인에게 거액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정황을 포착하고 또 회사 거래 장부와 판촉비 집행 관련 증거를 확보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전장 눈에 띄는 특징주까지 살펴봤습니다. 특징주를 잡아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더욱더 알찬 소식을 가지고 내일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